이재명에 맞서는 불사조, 한독수, 내친김의 대권, 대권 이야기가 좀 성급하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부 커뮤니티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독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당히 좀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 사격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낮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던 양곡법을 비롯해서 6가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재명은 한동훈 그 체제에, 권한대행 체제에 마치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일종의 보여주기식 발언을 했죠.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면은 혼란이 온다. 언제는 본인이 혼란을 생각해서 국무위원들 탄핵하고 다 그렇게 할 때는 해놓고 지금 혼란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신 신복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렇게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할 거야.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막 위협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자, 거부권 행사한 소식은 제가 오늘 그 낮에 전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거부권 행사한 것들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국회 정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또 사회주의적인 그런 법안들입니다. 양곡법 같은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 그런 말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양곡법 이거 차라리 거부권 잘 행사해줬다. 속으로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정권 잡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은 양곡법 이게 연간 수조 원 그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농민들에게도 나중에는 악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농사를 많이 지어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걸 무조건 정부가 사주는 거죠. 그 법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엄청난 재정 부담이 들어가고 이게 그러면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확이 많이 돼가지고 가격이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계속 심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사주니까는. 그러면 그 악순환에 대해서 나중에는 너무 많으니까 이거 채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걸 농민들을 위한답시고 이거를 그 법안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은 그쪽에 부담이 다 되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거 이 거부권 행사해줘서 땡큐 이런 말까지는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이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밀어붙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찬대가 이재명은 탄핵 안 한다고 했지만 박찬대가 이야기를 했죠.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해버릴 거야.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는 한 번만 더 그러면 탄핵할 거야. 한 번만 더 그러면 탄핵할 거야. 왜 그러냐면은 지금 권한대행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뭐 탄핵한다고 하면은 역풍을 맞게 되죠. 대통령 탄핵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하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 권한대행하면 또 탄핵할 건가. 역풍을 맞게 되죠. 또 하나는 탄핵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왜냐? 제가 낮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한독수는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그런데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려면은 국무총리는 제적위원회 과반수 이상이면 탄핵을 시킵니다. 제적위원회 300명이니까는 150명 이상이면 탄핵을 시키죠. 그러면 범야권이 192명이니까는 충분히 탄핵을 시키죠. 그런데 대통령 탄핵은 이번에 보셨다시피 제적위원회 3분의 2, 200명 이상이 필요하죠. 그런데 범야권은 192명이죠. 여기 108명을 가지고 있죠. 108명이 똘똘 뭉치면 탄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국무총리 기준으로 할 거냐, 탄핵을 할 때 대통령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게 전례가 사례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 기준으로 하면은 탄핵을 못 시키는 거죠. 국민의힘이 108명이 똘똘 뭉쳐버리면. 그래서 그 논란이 지금 또 다시 불거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탄핵을 유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진짜 탄핵할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뭐 또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여기에 관해서도 어떻게 할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 낮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200석 대 151석, 200석이 돼야 되느냐, 151석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인호 중앙대 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연구관 출신인데 최근에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하고 있죠. 많은 언론이 거기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인호 교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명료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200명이냐, 200명 이상이냐, 아니면은 이 국무총리 탄핵에 필요한 150명 이상이냐 여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건한 대행자는 대통령의 대리자가 아니라 임시적인 권한 행사자다. 대통령처럼 임시지만은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권한 대행자는 비록 임시적이지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한다. 대통령 권한 대행자를 탄핵 소추하려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물론 다른 학자들도 있지만은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그 변호사는 총리 권한 행사자에 대해서 총리 탄핵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 행사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자, 민주당은 그게 아니다. 이 총리 탄핵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당 이렇게 되면은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기억하시겠지만은 방송통신위원장, 어때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하고 그 다음에 이 부위원장 그 이상인 부위원장이 이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했죠. 그때 방통위원장은 탄핵 대상이지만은 이 법률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방통위원장 권한 대행은 탄핵 대상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에서 아니야. 권한 대행도 방통위원장이나 마찬가지니까 탄핵할 수 있어. 해서 탄핵 소찬 막 발의하고 있죠. 그러면 방통위원장은 권한 대행은 방통위원장과 똑같아. 그 기준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과 달라. 따로 기준을 해야 된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런 그 자충수도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총리실도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권한 대행 이제 그 한독수 권한 대행이 그 전에 비상계엄령 그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해서 탄핵 대상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거부권 행사 자체가 탄핵 대상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실이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어떻게 탄핵 사유인가? 도대체 법적인 근거가 뭐냐? 한마디로 이거죠. 탄핵이라는 것은 직무 정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어떤 그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탄핵을 하는 건데 그 기간이 걸리니까는 그 기간 동안 직무 정지시키려고 막 탄핵을 남발을 했죠. 자, 그런데 한독수 권한 대행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거죠. 거부권이라는 것은. 그런데 헌법에 보장된 걸 했는데 왜 이것을 헌법을 위반했다고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총리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한독수 뭐 대망론 이런 것을 커뮤니티에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 한독수 총리 처음에 뭐 발탁을 했을
때는 저도 좀 반대 의견을 밝혔었죠. 그 전에 뭐 좌우 정부를 넘나들면서 여러 가지 이 직책을 많이 맡았고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고 좀 정무적 판단, 정무적 감각은 좀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그때 평가를 저도 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 적임자는 아니라는 말을 했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이 체제에서 뭐 무난하게 그 해왔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조선일보 기사도 소개해드렸지만은 민주당과 맞서서 그 당당하게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호통을 치기도 하고 또 역공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뭐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원래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고 경제도 좀 상당히 이 전문가고 미국 대사도 해서 뭐 외교도 뭐 할 수 있고 FTA 문제 국내 대책위원장도 했고 총리, 국무총리를 2번을 했죠. 자, 그래서 뭐 어떤 다른 지금 나오는 이 대선 후보들, 대권 주자 잠룡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손색이 없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지금 워낙 좌파에서도 이재명이 아웃되면은 대법원 판결 받아서 아웃되죠. 아웃되고 나면은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파에서도 물론 오세훈, 그 뭐 홍준표 또 여러 원희룡 뭐 여러 사람이 있긴 하지만 뚜렷이 부각되는 사람은 없죠. 그렇다면은 잠룡정의 한 대열로 그 잠룡군에 이렇게 한독수 권한대행도 이거를 잘 지켜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가장 크게 2가지를 하면 그겁니다. 거부권 행사. 계속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법안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거부권 행사하고 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것도 이게 특검법이 완전히 이게 시작이 되면은 그 블랙홀이 돼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특히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에 그것은 적절히 이재명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특검을 4번째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 것도 좀 막고 그리고 뭐 내란 특검이라고 소위 이름 붙인 그것도 어차피 지금 수사가 공수처로 한데 모아줘서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수사를 막 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특검이냐.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그 전에 이 박근혜 정부 때 탄핵할 때 그때 그 한교안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때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해서 우상호 원내대표 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거기에 선례에 따라서 임명권을 제한을 하고 뭐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면은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잠룡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그 전제하에 제가 이런 제목을 달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맞서는 불사조, 제가 불사조 이야기한 것은 역대 좌우 정부를 넘나들면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았고 이번에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때 4.10 총선 후에 사의를 표명을 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재신임을 해서 지금 아마 최장수 국무총리 겁니다. 그 전에 국무총리도 좀 했었고 그래서 여러 명의 대권 잠룡 군에 들어갈 만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이 행보를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